피코그램의 최종 상장펀은 12.60입니다. 현재 코웨이는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방금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된 피코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정보입니다. 피코그램은 다음 주 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화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카카오페이와 동시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피코그램은 카카오페이와 동시 상장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청약은 100% 균등 배정으로 진행되기에 청약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장이 겹치는 것은 매우 큰 변수입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코그램의 희망 공모가 밴드는 11,000원에서 12,500원이었습니다. 확정 추정 공모가액은 수요 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인 12,5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당 평가가액보다 8.11% 할인된 공모가가 된 것입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499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종합 경쟁률은 1,472.19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주체를 살펴보면 운용사가 가장 많은 참여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도 적지 않게 참여를 하였습니다. 올해 수요 예측 평균 경쟁률은 1213.49대 1입니다. 피코그램의 1472.19대 1은 평균보다 조금 높은 경쟁률입니다. 올해 진행된 수요 예측의 경쟁률과 비교해보면 피코그램은 원준, 엔시스, 일진 하이솔루스보다 경쟁률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원티드랩, 아이캐스트, 해성 TPC보다는 경쟁률이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피코그램의 수요 예측 경쟁률은 올해 24번째로 높은 경쟁률입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99곳의 기관 중 가장 많은 952개의 기관이 공모가 밴드 상단 초과로 몰렸습니다. 다음으로 523개의 기관이 공모가 밴드 상단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하였습니다. 상단 미만의 수요 예측 분포는 하단에 2곳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64.45%, 상단이 35.41%, 하단은 0.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단 이상이 99.8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주체별 히트맵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이 밝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것입니다. 이번 수요 예측에 기타 법인이 상단 초과에 가장 많은 신청을 했고 운용사도 그에 못지않은 신청을 하였습니다. 피코그램의 수요 예측 분포는 전반적으로 매우 좋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코그램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건수 기준 12.88%, 수량 기준 19.97%를 기록하였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기간별 비율을 살펴보면 장기인 6개월이 18.28%, 3개월이 38.85%입니다. 단기인 2주일 1개월보다 장기 비중이 57.13%로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올해 진행된 수요 예측의 평균 의무보유 확약은 16.45%입니다. 피코그램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평균보다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올해 진행된 수요 예측 결과와 조금 더 자세히 비교를 해보면 피코그램은 C랩과 똑같은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있었고 아스플로, ADM 코리아, ST 바이오센서, 핑거보다는 의무보유 확약이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HK이노엔, 바이젠셀, CU테크보다는 의무보유 확약이 조금 낮습니다. 피코그램의 의무보유 확약은 35번째로 높은 상황이고 낮은 순서로는 43번째로 낮은 상황입니다. 피코그램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중간보다 조금 더 좋은 상황입니다. 수요 예측 결과를 의무보유 확약 신청과 경쟁률의 좌표로 나타내면 피코그램은 경쟁률은 평균보다 높고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평균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피코그램 주변에 있는 올해 청약 종목들의 성적과 비교해보면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 하나만 놓고 볼 때는 97.3%의 상승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청약 기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사주조합에 10%인 10만 주가 배정되어 있고 총 배정 규모는 약 13억 원입니다. 일반 청약자에는 25%인 25만 주가 배정되어 배정 규모는 약 31억 원입니다. 피코그램의 청약 규모는 매우 작은 규모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실권 가능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12억 5천억 원의 주식이 배정되어 있고 이를 직원 수로 나누면 1인당 약 1,300만 원에서 1,400만 원 규모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사주조합 배정 규모를 볼 때 미달이 나기 어려운 배정 규모입니다.
피코그램의 청약은 IBK 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IBK 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없고 청약일 전일인 10월 24일까지 개설하셔야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고객 등급의 경우 12,5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12,500주의 청약 증거금은 약 7,813만원입니다. 우대 고객은 그 2배인 25,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25,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5,625만원입니다. 청약 규모가 작아 일반 고객의 최대 청약 한도도 상당히 작은 상황입니다. 최소 단위 청약과 청약 증거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이고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62,500원입니다. 이번 청약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균등 배정 방법입니다. 투자 설명서상으로는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하는 전원 균등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IBK 투자증권의 청약이었던 IBKS 제16호 스펙의 경우 실제로 모든 청약 건수에 동일한 7주씩을 배정하였고 그에 따라 균등 방식으로 배정된 주식수는 50% 이상이 되었습니다. 균등 배정 방식에서 3.12%가 추가 배정되었고 그만큼 비례 배정 물량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원 균등 방식은 청약자 수와 배정 주식 수에 따라 비례 배정 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기에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IBK 투자증권의 이전 청약인 C랩을 살펴보면 C랩은 50% 고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모두 2주씩 배정하였고 남는 주식은 추첨으로 배정하였던 것입니다. 같은 증권사인데 종목마다 배정 방식이 다른 상황입니다. IBKS 제16호 스펙과 C랩의 투자 설명서를 비교해보면 IBKS 제16호 스펙의 투자 설명서가 매우 직접적으로 전원 균등임을 추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피코그램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투자 설명서로는 배정 방법을 알 수 없고 공지사항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 문의를 해보고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 배정된 주식수는 25만 주입니다. IBK 투자증권은 청약을 많이 진행하는 증권사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오래 진행된 청약은 일반 기업으로는 C랩이 유일합니다. 이전 C랩의 청약에 참여한 청약자 수는 31,316명이고 가장 최근에 진행된 IBKS 제16호 스펙엔 6708명이 청약에 참여했습니다. 최근 청약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라 이번 피코그램의 청약엔 이보다 훨씬 많은 청약자가 참여할 것 같습니다. 이번 피코그램의 예상 균등 배정 주식수는 한 주 혹은 추첨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균등 배정 방법과 청약자 수에 따라 잔여 비례 배정 주식수가 급격하게 적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만약 피코그램의 균등 배정 방식이 전원 균등 배정 방식으로 가정하고 청약자 수가 124,999명이 된다면 모두 균등 배정 주식수를 2주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만약 한 주씩 배정한다면 배정 물량의 50% 이상을 균등 배정으로 배정해야 되는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한 주를 배정하면 50%를 넘을 수 없기에 2주를 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124,999명에게 2주씩 나눠준다면 균등 배정으로만 24만 9,998주를 나눠줘야 합니다. 그 결과 남는 잔여 균등 배정 주식수는 2주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균등 배정 방법이 전원 균등 배정 방법이라면 비례 배정을 하시려는 분들은 청약이 1차 청약자 수를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피코그램의 구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이 90%이고 기존 주주의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1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주 매출 대상을 확인해보면 최성님 최대 주주입니다. 상장 전 149만 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모를 통해 10만 주를 공모주주들에게 매각하고 139만 주의 지분만 보유하게 됩니다. 지분이 적지 않았던 상황이라 구주 매출 외에도 지분율은 높은 상황입니다. 최성님 최대 주주는 이번 공모를 통해 12억 5천만 원의 구주 매출 대금을 받게 됩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모인 125억의 자금 중 수수료와 구주 매출 대금을 제외하고 112억 원이 입금되어 투자되게 됩니다. 공모 자금의 사용 용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 생산 설비 증설을 위해 19억 원의 자금을 사용하고 전담 생산 인력을 증강하기 위해 약 7억 원, 부채 비율 감소 및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약 53억 원을 채무 상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코그램은 확정 공모가 12,5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383억 원입니다. 너무나 시가총액이 낮은 상황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있지만 공모 주주인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가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만약 의무보유확약 신청 수량 기준 12.97%가 평균만큼 배정이 된다면 예상 유통가능 비율은 26.1%로 크게 낮아집니다.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예상 유통가능 금액은 약 100억 원입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이후 상장 종목들의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스펙을 제외하고 상장일 유통 물량이 가장 낮았던 ADM 코리아의 116억보다 작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은행과 다른 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장일 대규모 매도를 한다고 해도 시가총액이 워낙 낮기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의무보유 확약을 제외한 추정 물량입니다. 기존 주주가 16.46%, 일반 채약자가 31.28%, 기관 투자자가 절반이 넘는 52.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 주체별 유통 물량 금액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약 16억 원, 일반 채약자가 31억 원, 기관 투자자가 52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상장일 유통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타 종목 대비 상장일 유통 물량 자체가 매우 작은 상황입니다. 주식으로 변환될 수 있는 주식 매수 선택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후 바로 행사 가능한 수량이 21,495주가 있습니다. 21,495주는 공모가 기준 2.69억 원입니다. 규모가 큰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전환사채 및 우선주 등이 없는 상황입니다. 피코그램은 시가총액이 작고 유통 물량이 작은 점이 매우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올해 추가로 유통 가능한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주 중 3개월까지 추가로 유통되는 물량은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배정 물량만 풀리는 점은 차후 수급 상황에도 매우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피코그램의 회사 개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코그램은 정수기와 관련된 소재, 필터와 정수기 완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품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완제품인 정수기 매출과 필터 매출이 거의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필터 매출 비중이 절반에 가까웠지만 완제품인 정수기 매출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비중이 비슷해진 상황입니다. 제품 단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의 대당 단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수기 매출은 2020년까지 꾸준히 상승하였지만 올해 상반기 큰 폭으로 다시 내려간 상황입니다. 피코그램이 생산하는 정수기 시장은 국내 업체만 100여 개가 넘는 상황이고 매출의 31.71%가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OEM, ODM 매출입니다.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이기에 그만큼 단가 변동이 큰 상황입니다. 피코그램이 가격 경쟁력을 잃는다면 매출과 순이익은 크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생산 실적 및 가동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동률을 보면 5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추가 생산 여력은 많지만 그만큼 수주를 해야만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R 자료에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는 매출이 오히려 줄어들었던 이력도 있고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최근의 성장세가 지속 가능한지 일시적인지는 지켜봐야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피코그램의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측 결과는 경쟁률은 평균보다 높지만 의무보유 확약은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중간값보다는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피코그램은 회사의 가치와 큰 관계가 없이 상장을 차익을 노리려는 매수세에 의한 상승이 가능할 정도로 매우 작은 규모입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대폭 배정된다면 웬만한 스펙보다도 더 낮은 상장의 유통 물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피코그램의 기업 가치를 구하기 위해 선정된 유사 그룹을 보면 한독 크린텍, 코웨이, 쿠쿠 홈시스입니다. 세 기업 모두 정수기와 필터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피코그램과 사업의 유사성은 매우 높지만 규모에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기업입니다. 코웨이는 무려 시가총액이 6.1조 원이고 쿠쿠 홈시스도 1조 원입니다. 가장 작은 한독 크린텍도 1112억 원으로 피코그램보다 3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이렇게 큰 기업들과 비교하여 평균 펄은 14.03으로 계산되었고 이 펄을 바탕으로 피코그램의 공모가가 산정되었습니다. 피코그램의 최종 상장 펄은 12.60입니다. 현재 코웨이는 11.59, 쿠쿠홈시스는 5.39인 상황입니다. 두 대기업보단 고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상장일이 변경이 없다면 카카오페이와 동시상장의 변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과 상장일 유통 물량이 매우 적은 점, 기존 주주의 지분도 거의 없는 점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어차피 규모가 작아서 많이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손실이 발생할 걱정보다는 청약의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실익이 없을 수 있는 부분 잘 확인하시고 최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